안녕하세요. 헬스 이데올로기의 로돌프입니다. 생활치료 기도사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실기 구술 시험이 치는데 사실상 생활치료 기도사 자격증의 마지막 이제 관문이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그동안 규제를 하지 않았던 전에 있던 법을 좀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저는 2024년도에 생활치료 지도사 자격증을 합격했습니다. 물론 한 번만에 합격을 했고 저는 절대로 체육 전공자가 아니고 학벌이 좋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제 경험을 했던 썰을 풀어볼까 하는데, 제 느낌상 필기 시험보다 저는 실기 구술 시험이 훨씬 더 긴장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릴 때 기말고사, 중간고사 치는 경험이 있어서 크게 그렇게 막 다르진 않거든요. 근데 이 실기 구술 같은 경우는 이 5개의 문항이든 이제 쪽지를 내가 직접 가서 뽑아서 랜덤인 거죠. 이 문항에 뭐가 나올지. 그렇게 이제 시험을 보는 건데, 기억상 교수님은 한 3분 정도 있었던 걸 기억을 하고, 필기 5개, 그리고 구술 5개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실기를 먼저 쳤어요. 실기는 벤치프레스를 하세요 하면 여기 가가지고 후 운동을 좀 했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겠지만, 이제 헬스를 안 해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반드시 헬스장 가셔서 꼭 동작들을 한 번씩 해보시고, 특히 호흡이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일부 좀 과장을 해서 벤치프레스를 한다고 하면 근육이 수축을 할 때 숨을 내쉬죠. 후 들이마시고 후. 그리고 실기 시험을 보실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좀 군기입니다. 시범 벤치프레스 하세요. 예, 벤치프레스 시범 보이겠습니다. 후 이런 식으로 이걸 좀 일부러 또 절도 있게, 그리고 공명모창 좀 했던 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 경기사항에 보면 나시를 입고 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체육복 반바지랑 나시를 입고 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신이 있습니다. 가리고 가야 되나 그런 또 규제는 없어요. 근데 제가 스포츠 테이프를 사서 가리고 갔어요. 나시를 입고 좋게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구술이죠. 필기 시험 때 샀던 이제 교재에 보통 구술 시험까지 좀 나와 있어요. 근데 워낙 생활치료 기도사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점점 이제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거 외에도 저는 구술 카드라는 걸 사서 이렇게 들고 보면서 좀 자주 봤습니다. 이걸 한 번에 다 하겠다라기보다는 그냥 자주 보고, 그리고 키워드 중심으로 좀 외우고. 도핑이라고 하면 이제 경기력 향상의 목적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르죠. 그러면 이게 문장은 키워드만 알면 어느 정도 이제 얼버무릴 수 있습니다. 도핑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시면 이거 경기력 향상 목적을 위해 약물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되게 그럴싸하게 교과서적인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키워드를 문장 전체보다는 키워드 위주로 외우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게 생활치료 지도사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이 방이 나오는데, 최소 이 방을 2-3개 정도는 들어가셔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대화를 하는지, 어떤 부분을 초점을 주는지를 좀 유심히 보시면 좋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시험이 딱 되는 그 주에 각 학교에서 어떤 문항이 나왔는지 서로 공유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근데 보면 저도 24년도 것도 보고, 그리고 25년도에 이제 노인이라고 이제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를 본다고 그 방에 2년 연속 들어가 있어서 제가 좀 봤는데, 확실히 학교마다 이 구술 문항이랑 실기 유형이 좀 달라요. 그 학교가 올라오는 거를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게 어떤 학교는 이 뽑기통을 바꾼다 하는 학교도 있고, 또 안 바꾸고 그대로 쓴다 하는 것도 있지만,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셔서 특히 당일 주에는 무조건 들어가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본인이 치는 학교에서 어떤 문항이 나오는지 좀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을 수 있고. 저의 썰인데, 제가 실기 시험을 볼 때 3번째가 4번째 문항 때 이제 백이스텐션 운동이 나왔거든요. 근데 보통 헬스장 가서 백이스텐션 운동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이제 머신에서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기 시험장에는 요 머신이 없어요. 근데 요거를 하려면은 매트를 엎드려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이렇게 백이스텐션 운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오래 시간 해오신 분들이라도 당연하게 했던 운동들을 한 번쯤은 그래도 다시 실천해 보시면 좋고,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더더욱 2번, 3번씩 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아무튼 저는
좋게 턱걸이로 이제 합격을 했거든요. 시험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사람들 눈빛이나 간절합니다. 다들 막 프린트 이빨 가져오셔가지고 혼잣말로 이거 만약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야겠다. 변형때도 정말 생각보다 엄청 다양해요.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하셨다면 어렵지 않으니까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보디빌딩을 치신다고 하시면은 포징에 대해서 많이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 보디빌딩 대회를 안 가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보디빌딩 대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잖아요. 보디빌딩 대회도 종류가 많아요. 뭐 사설 대회도 있고 협회에서 하는 대회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예전에는 협회밖에 보디빌딩 대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교과서적인 내용이 협회 중심으로 나오긴 해요. 그래서 이 협회에서 어떻게 보디빌딩 경기를 운영하는지도 유심히 봐주셔야 되고, 그리고 포징을 또 말로 설명해야 되는 문항도 나오거든요.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라고 하면 양팔을 어깨 위로 올리고 이두근과 뭐 전면광배 전체적인 이런 테이퍼를 표현하는 뭐 포즈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로 하는 문항도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이 포즈 같은 경우는 안 잡아보거나 그리고 또 포즈를 또 말로 설명하는 거는 처음 해보신 분들은 어려우니까 주위에 계시면 꼭 헬스장 가보셔서 트레이너들한테 주문을 구하시거나 PT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늘 사람도 많고 경쟁도 좀 치열했던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엄청 알아주고 뭐 국가 자격증이긴 하지만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앞으로 이런 법에 대한 개정도 이루어진다고 하니 취득을 하시고 가지고 계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취득을 하고 바로 트레이너 일을 시작을 했고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살아남고자 또 영상을 또 찍게 됐네요. 헬스 이데올로기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